취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일본과 관련해서 뭐 3년새 취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블랙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청년 취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 관리에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요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돼서 결국 4개월 이후에 그만둔다고 했더니 알선비와 한 달 임금까지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 어디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산업인력공단과 외교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해외에서 이제 부당노동 행위죠, 사실은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가기 전에도 언론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국회 한노위에서도 많은 지적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이제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또 법률 상담도 하고 노무 전문가도 이제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두 분의 이 정말 그 부당노동 행위로 불이익 당하는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 더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 K무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K무브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 동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에 찾아가면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나라별로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불성실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재외공관,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그 업무를 총영사관의 합니까? 경우는 영사가 있고, 네. 대사관의 경우는 경제 담당 참사관 공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은 일본 정부와 그 일본 정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불법 행위의 시정 조치 또 그에 따른 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공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재해공관 쪽의 민원 접수 사례가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피해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해공관에 찾아가면 해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민원 접수를 안 하거나 그냥 그 피해를 당할 뿐 신고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공간 사이트랄지 이제 코트라랄지 그런 곳에 그런 민원이 정말 가능하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취업하는 젊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 그 중요한 재외 공간에 전부 훈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도 그런 사례를 올리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재외 공간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들 좋은 질의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의원들 계신가요?
저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몇 번째 정부 부처 업무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정말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만큼 이 청년 정책을 또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저희는 좀 믿음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들 뭐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공통적으로 이게 지금 저 국회가 특위 열어서 이렇게 뭐 챙기니까 와서 보고하는 거 잠깐 이렇게 자꾸 느껴지고요. 예를 들면 뭐 저 공직생활 뭐 오래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는 특정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위로 수직적으로 보고한 거 이거 가지고 청년 정책이라고 부처에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라면 그 부서의 장이 각 실국별 전체 사실 다 관련됩니다.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특정한 실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부처의 청년 정책이라고 그거를 수립을 해서 다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늘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중점 관련한 부서를 둬야 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특정한 실과에서 만들어서 그냥 위로 수직적으로 보고하면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부처 거라고 내놓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쉽고요. 정말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이게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이게 해오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부각이 되는가? 왜 청년들이 고민하는가? 이걸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 내놓은 정책 이상의 여러 가지 다른 시책과 정책이 나올 수 있거라 보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의원들 판단하시기에 추가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필요한 그런 부서나 기관이 있다면 꼭 부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인력공단처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좀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실 국장님 그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이 이 기본 계획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대략? 3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하고 지금 전담부서 문제와는 별개라고요. 전담부서 설치할 때까지 청년 정책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보고를 다 종합을 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5년 동안 이걸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걸 준비가 되면 나중에 이 특위 와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 서면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보라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최희배 의원님, 김종로 의원님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의원님들부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보다 적절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또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나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出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부 부처와 기관의 우리 가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이유는 타부처 기관의 청년 정책이 뭐가 있는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뭔가 연계성을 찾기 위한데 오늘은 뭐 꼭 그렇게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회의 준비를 애쓰신 우리 전문위원과 여러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월 23일 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회의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의에서 조치하겠다고 한 거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종합을 해서 다시 그걸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오늘 회의를 마쳐보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취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일본과 관련해서 뭐 3년새 취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블랙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청년 취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 관리에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요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돼서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또 법률 상담도 하고 노무 전문가도 이제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두 분의 이 정말 그 부당노동 행위로 불이익 당하는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 더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일반적인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 K무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K무브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 동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경에 찾아가면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은 일본 정부와 그 일본 정부의 협의를 해가지고 불법 행위의 시정 조치 또 그에 따른 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공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재해공간 쪽에 민원 접수 사례가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피해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해공간에 찾아가면 해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민원 접수를 안 하거나 그냥 그 피해를 당할 뿐 신고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 4개월 이후에 그만둔다고 했더니 알선비와 한 달 임금까지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 어디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산업인력공단과 외교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해외에서 이제 부당노동 행위죠, 사실은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가기 전에도 언론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국회 한노위에서도 많은 지적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이제 내용들을 유행별로 조사를 해서 나라별로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불성실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재외공관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그 업무를 총영사관의 합니까? 경우는 영사가 있고 네. 대사관의 경우는 경제 담당 참사관 공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